네, 5월 3일에 펼쳐지는 일요일 부산중계경주 지급조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뭐 금요경마랑 비슷해요. 편성 자체는 뭐 어려운 경주도 있고 쉬운 경주도 있고 그러네요. 자, 승부경주 먼저 공지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최영찬 의원이 다음에 펼쳐질 2경주가 메인 승부로 준비됐어요. 고수 의원이 3경주고요. 이혁호가 5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부산중계경주 달려보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인데요. 1000m 혼합 4공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했고요. 최용찬 의원부터 갑니다. 자, 훈련 자체가 좋았던 말인데 어느 정도 다 이제 팔려줄 수밖에 없는 경주 조건인데 직전보다 걸음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판단되는 말 한두를 말씀드리면 9번 으뜸 클래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국산마하고 이제 병합을 했다는 게 이제 요게 이제 약간의 오게티로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 마피를 아주 아싸라게 이기는 모습 자체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대등하게 갔다라면 직전 경주 걸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거리차를 벌렸다는 거는 말의 힘이 더 직전보다 주폭이 더 나와주고 있다는 그 판단이기 때문에 으뜸 클래식의 선전, 뭐 직전 그 이상의 선전을 저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최용찬 의원은 9번 으뜸 클래식을 추천을 드렸고요. 고수의원. 예, 일단 8번 롱스트라이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일단 축마 강축이다 인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깜빡이는 3번 인디언 파크 쪽으로 갈 거예요 아마도. 저도 일단 안 볼 수 없는 말로 봐요 8번 3번 막건을. 근데 요 8번 3번 막건을 여러분께 추천드린 것보다 그거를 깰만한 마피를 하나 추천드린 것이 낫다 보여지네요. 일단 4번 부경 챔프란 마필이 이번 경주 데뷔전 치는 마필인데 주인검사 모습을 보면 뭐 시종일관 유연명의의 그 특유의 그 헛질할 거리 있어요. 그거 계속 재갈을 풀었다 물렸다가 미는 척 하면서 땡기고 그거 있는데 전형적으로 유연명의가 숨기면서 들어온 마필이 통과했던 마필이 일단 4번 부경 챔프예요. 저 요거까지만 한번 200마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이제 이게 그 인디언 파크와 롱스트라이드가 아마 대끼리 꽉 대끼리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으뜸 클래식 정도가 이제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감각적으로 말이죠. 군체계가 변경이 된 이후로 혼합경주에 국내 산마 2마리가 나와서 2마리가 동반 입상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인디언 파크도 국내 산마고요. 롱스트라이드도 국내 산마입니다. 롱스트라이드는 저도 인정을 해요. 이어코도 롱스트라이드 인정을 하는데 인디언 파크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게 지난번에 굉장히 잘 뛰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번 경주 인디언 파크는 승분전이고 지난 경주 과연 포아주로에서 앞에 가가지고 뛰었던 그 성적이 인정이 되느냐예요. 경주 거리를 줄인 건 인정이 됩니다만 저는 쉽게 한 방 끝나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자, 11번만 우승러쉬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서인석 기수가 언제 입상하고 못했는지 저는 기억도 못하겠는데 이거는 뭐 활용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복승식의 활용도 괜찮고요. 아니면 복연식도 괜찮고 연승식도 괜찮고요. 주행심사 재심사 때 모습을 보면요. 이거는 서인석 기수가 이미 알았어요. 그냥 대충만 해도 주행심사 정도는 통과할 거다라고 판단을 능력 미달났던 그런 말인데 판단할 거다라고 봤고요. 말이 알아서 물고 튀는데 스스로 그런 뛰려는 투지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1000m의 외곽의 서인섭 여러가지 악조건 불리함은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제법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요 11번마 우승러쉬를 추천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이경주입니다. 총 11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자, 이 경주는 제가 일요 경주 중에서 자신있게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힘을 비축한 경주로 판단했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가져갑니다. 물론 혼전 경주가 뒤에 몇 경주가 있어요. 몇 경주가 있는데 그 경주는 아마 1위 경주가 2개의 경주가 추천 경주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 경주는 무조건 배팅으로 이기고 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저 최용찬이 때리고 받치 가져가는 경주가 있고 때리고 2마리 후공 거의 3방 이내에서 될 수 있으면 모든 막건을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꽂힐 때는 제대로 꽂혀요. 요거는 단통이다. 단통 위에는 답이 없다. 그 단통이 인기 순위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왜? 인기 1위하고 인기 2위, 인기 3위, 1위, 3위, 인기 2, 3위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리는 충마는 베리베리 굿이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에 붙여서 오로지 단통, 바치기 없는 한 방을 힘을 실을 수 있는 말이 이 경주에 동등하게 출전한 말이 한두가 더 있다는 것. 자, 그것 때문에 이 경주를 메인승으로 선택한 겁니다. 방법은 한방. 저 최영찬과 일요 이 경주를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경주월이 1400m 혼합 3군 경주. 역시 이번 경주도 팔리는 마패들이 많죠. 이놈 저놈. 그리고 믿고 들어가면 배팅 충만 잡기도 상당히 좀 까다롭다.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선 이번 경주 무조건 터진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고수가 노리고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가 한마필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그 한마필이 인기도에서 저 멀리 밀려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웬만한 복귀 능력이 있어도 잡아내기 힘든 마필입니다. 자, 고수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복귀만큼은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 복귀로 여태까지 경마해왔고요.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요. 또 복귀로서 지난주도 대박을 내드렸고요. 자, 이번 경주 3경주도 자, 고수의 레이더 복귀에 딱 걸린 마필을 강력한 쌍복 대가리로 넣고, 자, 배당과 상관없이 자, 시원하게 한번 때려 드릴게요. 자, 고수 한번 믿고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4경주로 갑니다. 1400 국삼군이에요. 야, 4연승, 파죽의 4연승을 달리고 있는 비트블레이드.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그 락포드 하버자마들이 미친듯이 뛰는 놈들은 이렇게 뛰어요, 얘처럼. 비트블레이드. 어디까지 인정이 되느냐 한번 의견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번 경주 최홍천님부터 가겠습니다. 자, 훈련 자체로 보면 비트블레이드 여기서 뭐 단연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승군전 맞이했는데도 좋습니다. 이제 부담력의 핸디가 58이에요. 승군전에. 네, 승군전에. 가장 높은.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물죠.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면 핸디를 거의 낮춰주는 게 그 다바사인데 핸디가 직전에 구마신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꼭 이런 게 작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수들이 요령껏 그냥 붙들고 막판에 들어와요. 접전을 이렇게 하려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차죠, 이게. 그렇죠. 대차로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레이팅 점수 확 올라갔다는 거예요. 전혀 이상 없습니다. 전혀 이상 없고, 최근에 왜 휴지가 부진했다가 요거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시 19주 만에 또 기승을 하면서 살아나고 있냐. 그때 낙마 사건이 한번 있었죠. 네. 그때 허리가 그만큼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여기 가서 어디 가서 인기마 기승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후지가 탄 기승마들이 다 복병마였어요. 부진마들이죠. 그랬는데 다시 그 몸 컨디션이 살아나면서 다시 콜 받은 대로 이제 인기마에 기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컨디션이 다시 좋아졌다는 것을 어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방에서 이제 인기마에 기승을 허락이 된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비트블레이드는 자기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줄 수 있는 안장을 만났다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네, 아마 비트블레이드 최영천이는 인정을 했습니다. 고수현. 예, 저도 10번 비트블레이드 인정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가 저 개인적으로 배팅 들어가면 그냥 단통으로 때리고 싶은 경주인데, 직전에 당대천한테 깨진 7번 럭키를 세게 노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뛰면 100번을 뛰어도 당대천하를 럭키가 무조건 이긴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직전 경주는 뭐 의지 자체도 없었고, 코너에서 진로가 막히면서 뭐 확 튕겨버렸죠. 그러면서 거리도 상당히 많이 손해도 봤고, 직선에서 또 밀면은 무조건 이기는 상황인데도 뭐 시청이가 생각 없이 설렁설렁 타면서 딱 그만큼만 졌단 말이거든요. 저는 7번 럭키, 어차피 이번 경주 당대천하가 인기를 강하게 모아줄 건데, 저는 7번 럭키 쪽으로 일단 한 방을 때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수현의 얘기가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맞는 건 뭐냐? 럭키가 당대천하 무조건 이깁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근데 고수현이 그러면 틀린 건 뭐냐? 강력하게 인기 2위를 팔린다고 했는데 럭키가 더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이니까. 왜냐면 요즘 사이즈들이 세져가지고요. 와, 저도
그 비트블레이드는 사실 인정을 해요. 네, 고수현이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려서 저도 럭키하고 한 방을 보거든요. 왜냐면 당대천하고 럭키하고 지난 경주를 복귀를 해보면 이거는 다시 뛰면 럭키가 무조건 이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담 중량 자체가 어찌됐건 당대천하가 0.5라도 더 달았잖아요. 지난번에는 2kg을 덜 달고 앞에 가서 뛴 거고 이번에 앞에 가려면 힘께나 써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요. 저도 한 방 보고 있어요 이번 경주를. 예, 비트블레이드와 럭키를 한 방으로 보고 있는데 고수현이 이제 배팅 얘기 잠시 했었는데 저도 배팅 한번 해보고 싶은 경주가 이번 경주입니다. 자, 4경주 비트블레이드를 인정하자. 그리고 럭키를 관심 있게 지켜보자.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부산 중계 메인 승부로 갑니다. 5경주 1600 2등급 경주요. 자, 9마리 출전한 경주.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일요일 중계 경주 메인 승부요. 말 9마리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분위기 딱 보니까 5번마 가보명운에 2번마 비카골드가 대끼리 팔릴 분위기입니다. 그것도 몇 배나 나올까요? 한 두어 배 정도 나와줄 만한 그런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좀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건 뭐냐면요. 5번마 가보명운 비카골드 이 두 마리가 모두 다 단점들,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비카골드가 지난번에 강편성에서 뛴 건 압니다. 근데 최근 다습주로 불량주로 해서 뛰었기 때문에 기록 자체가 좋았단 말이거든요. 글쎄요, 이번에 56 달고 얼마나 뛸런지 저는 장담 못한다고 봐요. 가보명운이 지난번에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뛰는 말이었어? 그러니까 정말 전개가 꼬여가지고 최악의 전개를 펼쳤는데도 마지막에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명운은 대가리다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얘는 1200밖에 안 뛰어봤어요. 근데 이 두 막권이 대끼리로 팔린다? 그것도 잘하면 점배당?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경주는 의외로 은근히 비카골드나 가보명운에게 붙어볼 만한 말들이 많다고 봐요. 여기에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나오는 말도 있고요. 직전에 복귀해서 기가 막히게 내용 좋은 말도 나오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비카골드 가보명은 너무나도 손쉬운 눈에 보이는 대끼리 한 방으로 끝날 경주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오히려 저는 비카골드와 가보명운 막권을 지우고 가는 막권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부담 없으니까. 자, 절대 대끼리 아니다. 그리고 이어코가 강력하게 노리는 말이 있다. 조교, 복귀 모든 게 맞아 떨어져 있다. 자, 이번 부산경마 5경주 메인 승부는요. 대끼리는 틀리더라도 자르겠습니다. 대끼리가 안 들어올 거예요.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대끼리는 저 멀리 불지옥에다 갖다 버리고 안 터질 것 같죠? 이런 경주가 터지는 거예요. 관리마들 출전했으니까 이어코가 노리는 놈 놓고 화끈하게 한번 승부 들어가는 경주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끼리 한 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경주인데 메인 승부 잡았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어코의 촉은 정확합니다. 이번 경주는 대끼리 자르고 배당막권으로 들어가는 승부 일요일 5경주 이어코의 메인 승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6경주로 가겠습니다. 1901등급 핸디캡 경주고요. 13마리가 출전했는데 센 말들은 눈에 안 보이네요. 센 말들 눈에 안 보여서 상금벌이 하겠다고 모든 말들 접전 펼칠 거예요. 1등급 경주가 레이팅이 제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115점 이하의 말들, 101점부터 115점 이하의 말들만 뛸 수 있는 그런 1등급 경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센 말들 120점 이상의 레이팅을 가지고 있는 말은 없는 경주다. 그래서 이 경주는 모든 말들이 열심히 뛸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연부터 가겠습니다. 예, 요즘 1등급이 상당히 재미있죠. 지난주 일요일 6경주도 억만도리를 놓고 때렸어요. 고수가 억만도리를 놓고 때리면서 아주 시원하게 때려들었는데 그 이유가 그때 경주를 보면은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저번에 그 벌말군과 감동의 바다 그 편성과 똑같은 편성이었어요. 이게 그 벌말군과 감동의 바다가 부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 저배당 막건이 부러질 수밖에 없었던 게
계속 고민을 하고 다시 복귀를 하고 다시 돌려보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걷어 차진 거거든요. 그래서 억만돌이를 놓고서 같은 유형의 경주를 맞춘 건데 이번 경주는 그런 유형의 경주가 아니에요. 이육구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번 경주는 모든 마피들이 열심히 타주어야 된 상황이고 그렇게 뚜렷하게 도드라지게 탁 올라오는 마필은 12번 스피드 메이드만이 일단 저는 이 스피드 메이드라는 마필은 워낙에 센 말로 봐요. 워낙에 지정 경주도 오면 안 됐죠. 정말 잘못 탔다고 보거든요. 아, 저 김용근이 또 안 가려나 보다. 야, 저렇게 개무리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저렇게 무리할까? 이것도 안 가는 조식이구나 하고서 저는 코너에서 좀 포기하는 느낌이었는데 야, 그렇게 개무리했는데도 얘가 와요. 그것도 자신 있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김용근이가 이렇게 개무리해도 얘는 온다는 확신이 있어서 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후지 기수가 등장을 했는데 후지 기수는 마필한테 이렇게 무리하는 기수가 아니죠. 힘을 한 방에 쫙 몰아쓰는 기수예요. 그래서 12번 스피드메이드는 믿고 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12번 스피드메이드 고수현은 믿고 가겠다라고 정리해드렸고요. 자, 최홍천이. 예, 지난주도 19주 말에 2마리가 출전했죠. 두 마리 일곱 출전했는데 저거 휴양마가 어마어마하게 팔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작년에 너무 잘 뛰었게 그러는데 휴양마가 현장에서 진짜 팔려주길래 제가 땡큐라는 표현까지 썼었어요. 근데 이제 억만대로 어차피 입상을 했지만 그 휴양마가 팔리는데 왜 그 말씀하냐면 IM 넘버이 또 팔려요. 이거 팔릴 수도 있어요. 예전 능력이 팔리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지난번에 그 휴양마하고 조건이 똑같습니다. 아마 완전치 않은 가운데 지금 출전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스피드 메이드는 좋아요. 그리고 지금 고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스피드 메이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다른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다른 말이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해하고 같은 조건의 말보다는 오히려 그래도 핸디가 더 유리함을 갖고 있는 말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냐 생각해서 저는 1등하게 삽니다. 박근만이의 기승 자체를 저는 좀 믿기가 어려운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조성곤으로 안장이 교체되는 순간 저는 어쨌든 간에 이건 꼭 봐줘야 된다. 대길로 갈 것 같아. 그게. 그렇죠. 이 땅에서. 그지? 지금 보여준 게 이제 근데 스팅레이가 너무 무조건 대끼리. 스팅레이가 팔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등 항해사를 더 이 경주에서는 파트너로 좀 노려보고 싶습니다. 네, 1등항에서 이제 스피드메이드 나왔고요. 스피드메이드 자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대가리 안 보고요. 1등항에서도 자르진 않을 겁니다. 대가리 안 봐요. 스팅레이는 저는 아예 안 보고요. 제가 이번 경기를 참 이렇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게 앞을 선두권을 IM 넘버원이 정말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미친 듯이 앞선을 어지럽게 만들 거란 얘기예요. 이게 추입이 통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추입이 통할 수 있는 경주고요. 생각보다 이번 경주 서로 주행 습성이 충돌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전개 양상은 어지럽게 풀려 나갈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경주는 언제나 누가 이기냐면요. 참고 마지막에 한 발을 쓰는 놈들이 이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배당이 터져요. 7번마 법천왕과 9번마 천재보고입니다. 이번 경을 저는 아예 그냥 딱 정한 게 뭐냐면 이거는 힘이 좋은 말이 이기는 거다. 힘 좋은 말이 이기는 경주다라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출전한 말 중에 가장 힘 좋은 말이 법천왕과 천재보고예요. 천재보고 최근에 이제 나이 7살 먹고 이제 가나 저제 가나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마지막 한 발은 아직까지도 날카롭습니다. 법천왕 같은 경우는 1군에 올라와가지고 계속 뭐 신데렐라맨이나 뭐 지난주 우승했던 석세스 스토리라든지 뭐 스피드메이드 이런 센 말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승부를 좀 덜한 경향도 있거든요. 이번 경주 53km, 천재보고가 55, 1900, 앞선을 IM 넘버원이 어지럽혀? 이건 얘네들이 참았다가 한 발을 쓰면요. 저는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1등 항해사와 스피드메이드도 어느 정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뭐 스팅레이나 이런 말들은 좀 안 보고 힘이 좋은 말들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7번마 법천왕과 9번마 천재보고 두 마리 승식 활용이라든지 배팅에 잘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두 마리를 추천을 좀. 이번 경주를 준비급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잖아. 원래 부산 한 2개 정도 가져가잖아. 그래서 법천왕은 좀 아껴놨어. 아껴놓은 말인데 역시 이혁호 의원이 사이즈가 세요. 배당만 잘 잡아내고 복귀로도 이게 정말 무조건 누려야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복병을 잘 잡아내는데 와 지난주는
조합이 조합이 안 그런 게 돼가지고. 있어.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지난주만 그랬어. 지난주에 진짜 복병만 많이 잡았는데 와 조합이 안 돼가지고 제가 좀 눈물을 좀 흘렸는데. 그러니까 배당마가 나오면은 배팅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깔 줄도 알고 조금 이렇게 좀 깔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좀 펼칠 줄도 아셔야 돼요. 그게 또 배팅이 또 묘미가 되고. 이게 저희가 예상을 할 때는 구멍수를 아끼지만 팬 여러분들이 배팅하실 때 구멍수를 사실 아낄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게 고배당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4마리를 추천하는데 그 4마리는 모두 다 복병이에요. 예를 들면 복조로 깔아놔요. 저는 복조를 깔아놔도 충분히 환수가 돼요. 배팅은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배팅의 묘는 예상의 묘는 저희가 살릴 테니까 배팅의 묘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좀 살려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일요일에 펼쳐지는 부산 중계 경주 6개 경주 살펴봤고요. 저희는 여기까지네요. 현장 예상 통해서 팬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달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